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화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드리죠. 유기영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기영 의원께서는 이 왈가왈부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내년 선거 준비하십니까? 네, 우선 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래요? 또 제 지역구인 관악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전망이 어떠십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알겠습니다. 이 왈가왈부 토론에서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네. 다 좋은 자리로 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혀주셔서. 3년째 남아있는 진성호 의원 좋은 자리 좀 보내주세요. 여건에 한해서. 네. 네,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몇 프로, B은행 몇 프로, 좀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3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조국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조국 후보를 버리십시오. 후보자 본인 집만 빼놓고 주변을 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사실이 밝혀지건 간에 조국은 국론 분열의 핵심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회하십시오. 예, 화면에서 만나보셨습니다만 오늘의 주제, 전국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죠.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입니다. 이달 초에 단행된 각각에 따라서 7명의 장관, 또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정치권이나 국민적 관심은 역시 다음 주 월화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요. 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분께 어제 오늘 청문회 네 사람, 어제 두 명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절차를 걸었고요. 오늘은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진성호 전 의원께서 한번 좀 일단 뭐 조국 후보자의 관심이 쏠려서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 신문에 어제 했던 청문회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만 하더라도 금융위원장 후보자보다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그 논쟁, 여야 간의 논쟁 위주로 나온 걸 보면 이 두 분은 상당히 운이 좋다. 그리고 김현수 후보자는 어쨌든 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분도 뭐 결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할 만하다. 뭐 이 야당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아마 이 장관직에 오르는 것 같고, 다만 오늘 하는 청문회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특히 이제 한상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당이 한상혁과 조국 두 명은 우리가
잡겠다 이런 처음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국 후보 때문에 한상혁 후보도 제가 오전 상황을 보니까 네. 상당히 쉽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조국 후보자 이 파문이 없다 그러면 한상혁 후보자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장관을, 아니, 방통위원장을 하기에 결격 사유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겠으나 한국당이 주장하듯이 그 가짜 뉴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그 이호성 현재 위원장이 그만두고 온다고 하면 이분은 사실은 입을 조금 무겁게 가져야 되는데 지명되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가짜 뉴스는 안 된다 이런 말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이 사람이 오늘 청문회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잡겠다고 잡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은 좀 가는데 왜 그러면 이분이 그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자들 앞에서 그 입방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일으킨 건데 자, 한상혁 위원장은 후보자는 조금 한번 봅시다 보는데 일단 그런 생각 가진 거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나 한상혁 후보자가 비판받는 이유는 본인이 과거 변호사나 학자 시절에 썼던 논문에는 언론자의 표현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오니까 대통령님 뜻에 따라서 가짜뉴스 하니까 비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한상혁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는지는 네. 좀 두고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기승전 조국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7명의 장관 그 청문회 후보자들이 8월 9일 날 지명이 됐거든요. 지금 3주 동안 다른 6명의 후보자들은 거의 가려져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유일하게 조국 후보자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관직이라는 게 뭐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분의 후보자들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자리들인데 지금 이렇게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부 장관은 보고서가 채택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렇게 당일날 채택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보통은 잘 돼도 다음 날 정도고. 그래서 뭐 빨리 이제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위원장 은성수 후보자도 결국에는 조국 후보자 때문에 본인에 대한 검증보다는 묻혀버린 그런 상황이 야당 의원들이 돼버렸고요. 그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국 관련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정작 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조금 실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네. 오늘 지금 여가부 장관의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하고 조금 교집합이 있어요. 그 고3 딸이 책을 냈는데 네. 그게 혹시 이씨 특혜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인데 마치 이제 교육부 장관 혹은 또 조국 후보자 이게 좀 오버랩되면서 네. 좀 만만치 않은 여가부 문제인 장관 것 후보자는 우리 같은데요. 김 의원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글쎄 뭐 특별히 뭐 다른 것보다 관심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네, 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문제가 왜냐하면 의외의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르내리던 분들은 다 안 됐고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진선미 이제 장관. 이나 또 그 전에 했던 분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분이어서 그래요? 어떤 분인가 했었는데 네. 이 뭐 딸에 대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갈 것 같고요. 한상혁 후보자도 저는 처음에 7명이 지명됐을 때 조국 후보자하고 한상혁 위원장 후보자,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분도 뭐 특별하게 임명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서 채택 여부 혹은 거기다가 부적격이나 이런 거를 달아서 채택할 경우 뭐 두 가지를 항정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조국 후보자일 것 같은데 뭐 최기영 그 과기부 장관 후보자나 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금 상황에서 열릴지 안 열릴지 지금 굉장히 또 이 유동적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만 네. 9월 2일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또 주목도가 훨씬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는 알겠습니다. 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번 청문회도 그렇고 향후 청문회도 그렇고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모든 기준점은 조국 후보자가 될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보자들은
조국 후보자보다 더 문제가 없다면 아마 네. 임명되는 그런 좋지 않은 그 전례를 남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유경 전 의원님, 지금 네. 두 분 말씀은 결국은 이번 청문회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로 모든 게 다 덮어버렸다. 네. 그런 말씀인데. 뭐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뭐 기승전 조국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장관 제외하고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관련이었고 이정옥 후보자에 대해서도 딸 입시 특혜 네. 문제. 저는 뭐 그 부분은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야당의 지적이. 네.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좌파 변호사라거나 아니면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또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근데 어제 오늘 청문회가 좀 맥빠진 데는 야당의 준비 부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조국 하느라고 정작 본인 상임위에서 해야 될 준비는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요. 사실은 제가 한 일주일 외국 다녀왔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그 드레피스 사건 때와 같은 전 광기가 좀 느껴졌어요. 이번 조국 청문회가. 네. 한번 보십시오. 초기에 자유한국당 모의원이 조국 후보 딸이 포르쉐 타고 다녔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모든 언론이 따라서 보도했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보도를 한 언론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을 꺼낸 의원이 그 뒤에 그것이 사실이다 어떻다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해명 안 했는데 사람들 뇌리에는 여전히 그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묘소까지 찾아가서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이다 하는 저는 그거는 정말 좀 반인륜적이기까지 하다고 생각해요. 네. 또 하나 조국 딸이 자기 살던 하숙집에를 들렸는데 그게 증거인멸하러 간 거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 관련해서요. 언론사에서는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불확실한 제보를 가지고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언론사에서 조국 후보자 딸을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래요. 네. 가족을 보호하고 싶으면 후보자를 사퇴하면 된다. 그래서 가족 문제가 그래요. 네. 인질화돼 있는 그런 느낌까지 받아서 저는 이제 좀 당시 드레피스 사건 때도 그 에밀 졸라 같은 지성인들이 나서서 그 이성을 회복하자고 했는데 저는 지금 청문회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조국으로만 자, 집중되는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다뤄보고요. 좀 전반적으로 드레이프스 사건까지 이제 비교하면서 지금 조국으로 넘어온 겁니까? 그럼? 네, 조국으로 예. 얘기하시면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전반적인 지금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전국과 지금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제 조국 후보자 문제는 네. 청문회 문제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그 단순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뉴스 하나가 아니라 지금 그냥 그대로 전국을 그냥 강타는 엄청난 핵폭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고 장차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인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총애하는 그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장관 되겠다고 해서 이제 신상 정보를 제출합니다. 네. 그걸 보면서 시작된 논란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들이 쏟아내는 특종들 그걸 보면 정말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몇 가지 포르쉐는 이야기했지만 포르쉐는 제가 기사화 제대로 된 걸 본 적도 없고 그거는 곽상도 의원이 포르쉐를 탄다는 말도 있다. 그거는 한 유튜브에 나온 걸 인용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조선이나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했다면 그건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묘비 그 문제도 저는 그 김진태 의원이 직접 가서 그걸 올렸는데 일단 미성년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며느리나 그 조국 후보자의 아들, 딸 이름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성년이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자의 딸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일단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의 정유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유라는 정말
지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JTBC, 뭐 KBS, MBC 방송사들이 진짜 미행을 했습니다. 미행을 하고 심지어는 심야에 그 가는 그 정유라를 따라가서 영상을 찍고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때 정유라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은 28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자가 장학금을 받는 바람에 다른 누군가는 박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딱 한 학기 듣고 장학금을 800만 원 이상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모 교수 말, 환경대학원장 말처럼 인생의 전부를 환경대학원에 걸었던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네. 저는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법적인 거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밝혀낼 일이지만 국민들을 눈높이서 볼 때는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알던 조국 아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 가지고 봐도 정말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개혁의 자기가 썼던 글들이 다 있습니다. 비교해 볼 때 알겠습니다. 너무 위선적이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황이라든가 공방 이 부분에서 짚어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던 조국이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알던 조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의 말과 글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제가 대변인 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네. 혹은 별로 얘기 안 되는 질문을 하거나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삼남한상을 다 논평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국 후보자는요. 삼남한상을 다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말과 글로써. 그리고 정치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코멘트를 해놨는데 그것이 결국엔 지금 다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까지를 했었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막 성지순례 하듯이 조국 후보자의 과거 SNS 발언과 또 영상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가 알던 그 조국 후보자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후보자 그리고 말과 글로 나타냈던 그 후보자의 삶도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왔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는 표리부동함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고 이중성을 발견한 것이잖아요.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혹들, 가족과 관련된 것, 딸과 관련된 것, 또 학교 법인과 관련된 것,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박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나 또 일련의 이제 청와대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이 사태의 심각성, 네. 민심의 분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금 그 청문회의 본질과 괴리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이번 청문회는 조국 후보자 딸 청문회가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죠.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문제를 온 언론이 다 달라붙고 야당에서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그 제1저자 논문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점에서 조국 후보자 딸 청문회, 조국 가족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라는 것이 좀 분명해야 되겠고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을 뽑는 것이 청문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과거의 언행과 지금의 드러난 것이 얼마나 일치하냐 여부를 가지고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네. 전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은 그건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사람이 우선 제일 문제는 만약에 법을 어겼다면 네. 그건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그 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드러난 모습이 다르다. 이 문제야말로 진짜 청문회가 열려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소명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얘기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유경 전 의원께서 반박하신 내용은 이 조국 청문회지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의원이 말씀하셨던 이중성이라든가 표리부동, 위선 이 문제는 그걸 갖고 왜 청문회를 하느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반론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조국의 문제는 단순한 청문회를 넘어섰다는 이유가 지금 언론들이 그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문제를 거론한 거는 네.
민주당에 대해서 이 야당이 공격한 게 아닙니다. 동아일보 특종 기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조국 청문회와 별도로 조국의 딸의 논문이 고등학교 2학년 문과 한영외고 문과에 다니는 학생의 논문이 의학 영어 전문 논문에 일저자로 등재됐다. 이거는 통상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기사는 조국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말이 있다 없다 그런 의견을 쓴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이미 당국하고 다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예.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는 것이고요. 또 지금 후속 보도를 보면 지금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피해자로 지금 이미 보고 있습니다. 왜? 12번이니까 고발 고소당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단 검찰은 피해자를 보고 있는 것이고 조국 후보자와 과거에 조윤선 장관이 집 압수수색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피의자인 장관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지금 가족 이야기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청문회냐 하지만 그건 아닌 게 과거에도 통상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가족의 부인의 문제나 아들의 문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아들의 병력 문제라든지 아들의 뭐 무슨 문제들 늘 통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 후보 때도 보면 후보자 아들 병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늘 논란이 되는 거는 공직자는 직계 가족과 부인 이런 건 당연히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후보자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건 아니고 과거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도 누난가 아마 정리로 나왔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가족이 나오는 건 피하면 좋겠다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몰고 온 게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 본인이 가족들이 지금 부인도 지금 뭐 탈세 의혹부터가 뭐 이 운동학원 뭐 문제든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아마 합의를 보개적으로 안 되면 청문회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보도라든지 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는 과거에 민주당이 해왔던 것 그리고 통상 대한민국 정치에서 했던 걸 보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내로남불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다 해왔다. 그렇죠. 첫 번째로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자,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이거 적법하다. 이렇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네. 하고 있죠. 법이라는 게 상식의 교집합인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위장 전입도 했죠. 자, 그리고 가족과 관련 없는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일정 부분 여러 가지로 그 의혹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네. 후보자만 어떻게 딱 대놓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자, 이를테면 사모펀드도 블라인드 펀드였고 사모펀드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가족 펀드인 그런 개연성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 소유주도 뭐 5천 누구다 친인척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문제가 없다면 왜 그 대표와 또 그 친인척은 네. 출국을 했는가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친의 묘소를 찾아가 그런 패륜적인 짓은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따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금도를 지켜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가족과 후보자를 딱 떼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없고요. 과거에도 가장 민주당이 했던 것이 자, 그런 방식의 그런 말이죠. 인사청문회였어요. 김 의원님, 가족들을 좀 증인 채택하는 문제로 청문회가 좀 무산된 거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가족 증인 채택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선례들이 좀 있죠. 그런가요? 김황식 총리 후보자 청문회 할 때 제가 야당 간사였거든요. 네. 그때 누님이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증인 그 출석 요구서 송달 기간은 29일이었기 때문에 지나버렸죠. 지났어요. 오늘 30일이니까. 그래서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은 여야 간 합의를 해서 새롭게 지금 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가족도 25명 다 불러서 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르더라도 누가 증인 나와야 될까요? 출석을 하더라도 좀 더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공개로 해서 조금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그 어느 후보자였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법관인지 누구 그 여성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 별도로 네, 언론을 이제 밖에 있게 하고 청문위원들만 대상으로 뭔가를 소명했던 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뭐 설득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놓고 다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는 딸은 그 안 나와도 된다 그런 나와 제안했던 거로 뭐 언론 보도 봤고 김정은 의원께서는 지금 비공개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겁니다만 청문위원은 아닙니다. 예. 우선 뭐 사실관계 하나 좀 바로잡을 건요. 네. 조국 후보자는 지금 뭐 고소고발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피고발인인 건 맞는데 피의자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석관에. 그건 제가 예, 아니 검찰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고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소환을 했답니다. 그 그건 관련자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조국 후보자를 소환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우선 그 점은 좀 뭐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야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그 제일 저자까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것이 이미 10년 전에 지금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당시 특목고에서 우리가 특목고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 특목고에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아이들 스펙 쌓아주기 위해서 하는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제도인데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그 교수가 그 학부형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사실관계를 밝힌다면 한영 외고 관련자 그리고 그 교수 이렇게 부르면 되지. 그 지금 어머니, 딸 그리고 동생 부부 저는 특히 이 점도 정말 이거 저 반인륜적이라는 말을 좀 다시 쓰고 싶은데요. 그 이혼한 동생의 부인까지 불러내서 뭘 할 겁니까?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위장 이혼이라는데 사실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법적으로 이혼했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더 밝히려면 그건 청문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지금 사실관계를 좀 혼돈하시는데 네. 제일 저자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뭐 다른 사람을 가족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국 동생의 전처, 이혼한 전처는 왜 부르느냐?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학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지금 출국 금지당해가지고 어제 오전에 김해공항으로 외국을 나가다가 제지당했습니다. 못 나갑니다, 지금.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간단히 볼 게 아닌 게 조국 후보자 자택은 수색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가족들, 일가들 다 뒤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색 영장을 받으려면요. 상당한 정도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 법원이 영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발 쳐보세요. 네. 조국의 어머니는 사학재단 관련해서 부르는 거고요.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모펀드, 그다음에 탈세 의혹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지금 동생이야말로 이 사학재단 비리 의혹의 핵심에 있습니다. 핵심에 있고 또 이 부인이 처남이 또 거기 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처 그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처는 이 운동학원의 빚을 갖다가 탕감하고 하는 그 과정의 핵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부르자는 거지. 네. 아니 그 딸의 논문하고 그 뭐가 관계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이 논문이 문제가 되느냐? 인턴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영어 논문이 제일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이 제일 제자로 한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조국 딸.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에서 현역 대학생이 제일 제자 돼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반 학기 동안 이메일 7만 통을 보내가지고 그 조사를 한 공을 인정받아가 된 겁니다. 대개는 박사들이 제일 제자입니다. 그런데 조국 딸은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뭐 타워 프린세스를 열렸다는데 한영외고에 교수 자녀들끼리 모임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이런 분들이 그 당국대 교수 다 모임이 합니다. 그래서 당국대 교수의 자제는 서울대 인턴십을 가고 조국 후보자의 딸은 당국대 인턴십을 가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알겠어요. 뭐 당연히 부르는 거지. 조국 후보자의 딸은 지금 뭐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용외고 관계자라든가 필요하면은 당국대 의대 교수 정도 수준으로 그건 하면 되고, 그러나 이제 말씀은 딸이 문제가 아니라 전처라든가 동생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딸도요. 네. 부산대 장학금 문제도 있고 딸도 서울대 불러야 돼요? 환경대 장학금. 그럼요. 28세 성인이 되는데 문제는 네. 아니 그럼 딸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장학금 받을 때 누가 추천했느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추천한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납니다.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공개로 부르는 건 어때요? 지금 김정은 말씀하신 아니 대로. 그것도 저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네. 딸을 부르는 이유는 간단한 게 이분은 지금 28세 성인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인생들이 예컨대 그 가난한 어려운 환경에 부산대 의전원 네. 학생들이 잘해봤자 한 번 받는 장학금을 이 사람은 6번 스테이트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대학원들이 받는 박탈감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국의 딸 때문에 피해를 받던 그 많은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문제하는 겁니다. 네, 김종원 얘기 잠깐 듣고 그다음에 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던 아니, 아니, 중에 아니, 잠깐만. 아니에요. 제가 예, 말씀하세요. 제가 규칙 처음 출연이라서 이제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발언하고 있던 중간에 그렇게 됐어요? 얘기를 아니야. 하셨어요. 말하라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녹화 한번 돌려볼까요? 네. 녹화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됐어요, 말하라고 됐어요. 한 게 아니라 제 발언 중에 끼어드셔서 진행자가 여기 계십니다. 그건 진행자가 아니라 패널입니다. 참. 이것 좀 말하시죠. 얘기하세요. 어쨌거나 예. 간단하게 하시죠. 네네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또 할 얘기가 생기는데 자꾸 생기는 예. 모양입니다. 예. 웅동학원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한정승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사학이 비리 사학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문제가 비리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아까 비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비리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것은 이미 그 사학이 비리 사학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된 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뭐냐면 그 한정승인. 한정승인 네네. 그 상속에 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을 때 합법적으로 그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돼 있는 제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법무장관까지 하려는 사람이 그 부채를 그렇게 줄이려고 하면 그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그것도 다 그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관련해서 재수 씨를 부른다? 이혼한 재수 씨를 이미 저는 위장이혼이라는 말로 그 이혼한 전 부인은 씻을 수 없는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언론 보도 태도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행사 직원, 항공사 직원이에요. 항공사 직원이 업무를 위해서 출국하려다가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못 나간 건데 그렇죠. 마치 도피하려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항공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 안 한 언론사도 저는 여러 봤어요. 다 보도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아니 저는 그래요. 예, 그 부분을 뭐 제대로 보도를 안 하거나 네. 하는 식으로 해서 마치 도피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이러는데 네. 저는 전체적으로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과도하다. 그리고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김황식 장관의 누나 같은 경우는 동신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국고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네.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야당에게 차려지는 밥상입니다. 그럼 야당이 이걸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합의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증인 명단을 내놓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족은 아니다. 이 네. 의견입니다. 네. 아니, 뭐 가족도 네. 원칙적으로 안 된다거나 법적으로 안 된다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닌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건 뭐 저 협상하는 사람들의 그렇겠나요? mov이라고 근데 생각하고 팩트는 이 알겠습니다. 점을 예. 좀 말씀드리고 아니, 싶은데 지금 청문회가 이 팩트 가족 틀린 걸 이제 하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요. 예. 마무리는 제가 네, 합니다. 네, 네. 네. 이 지금 청문회가 제대로 또 안 열리는 게 가족 증인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성규 그 위원장은 뭐 투표까지 하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가족 증인 부분은 지금 유기용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우리 한국의 정서라든가 인륜인의 문제라든가 봤을 때는 부르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 진성호 전 의원이나 다른 한국당 관계자들은 필요하니까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으니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김정은께서 이제 비공개로 하는 건 어떠냐 그런 이제 안까지 내셨는데 이 문제는 뭐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떠나서 팩트 하나만 체크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죠. 지금 예. 자꾸 운동학원의 그 비리 의혹을 뭐 네. 아까 그 한정승이었는데 그건 다른 게요. 한정승이는 빚을 탕감할 때 근데 조국 후보자가 12억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6원으로 끝냈습니다. 그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도덕적으로는 비난만 받아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운동학원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운동학원은 빚도 있고 채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사를 해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조국 후보자의 친동생과 지금 이혼한 전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동생이 전처한테 그 네. 채권을 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빚은 갚지 않고 빚은 결국 국가의 돈으로 다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이제 행사하겠다. 그 채권이 바로 그 동생과 동생 전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 업무를 갖다 한 사람들이 그래요,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뭐 처남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불러서 청구해서 물어보자는 거지. 이미 진성호님이 죄가 주장하는 확정된 부분은 거를 상세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자꾸만 한정 알겠어요. 승인만으로 제한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진실은 근데 그겁니다. 부채 탕감 문제가 한정승이고 아니 그거 말고 의혹이 많다는 네, 겁니다. 그거 말고 공사대금 소송이 맞습니다. 있고요. 김정은님 거 받아서 얘기하시고 예, 다른 주제 예, 들어갈게요. 예, 예. 한 줄만 덧붙이면 예. 이제 뭐 동생의 전 부인 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가족사가 얽혀 있어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 이런 가족들이 모두 드러나는 개인의 신상 이런 것들은 안타까워요 보기에도 우리가 굳이 그 이혼인지 위장이혼인지 이런 얘기를 논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러나 그 가족과 그 동생과 동생 전처가 이 한편이 되고 그리고 학교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때 당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변론해서 예. 동생이 이기고 이러는 과정, 또 부인도 이사고요. 그러니 이게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조국 후보자 관련 부분은 이 응동학원 하나만 갖고도 오늘 다 끝까지 얘기해도 한이 없을 것 이사장이 같은데요. 또 자,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 김정은님, 지금 이제 가장 또 이제 전국에 아주 폭탄같이 던져진 일이 검찰이에요, 그죠? 네.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 문제가 사실 정치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상당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윤석열 체제의 첫 이게 수사라고 볼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네. 같은데 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이게 특수 2부예요. 특수 2부는 중앙지검장의 바로 다이렉트 지시를 받는 것이죠. 네. 그런데다가 그 고영곤 부장검사가 정유라 사건을 담당했던 네. 부장검사죠. 그래서 더 이제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국민들이. 네. 그리고 역대 헌정사상 처음 아닐까 싶어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관련된 그렇겠죠. 의혹들을 예. 전격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청문회가 지금 열리려고 하고 있는데 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잡혔죠? 그 다음 날 아침이었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네.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하듯이 정광석화처럼 30군데인가를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두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글쎄요. 김영우 어떤 해석을 결론적으로 하세요? 조국 봐주기냐 아니면 글쎄 말이야. 검찰의 반란이냐 뭐 개혁에 반대하는 이 검사들의 의중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라는 대표의 그런 발언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있는 만약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고소고발까지 있었고 나중에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된다면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 하급기관인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이거를 그 수사 과정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압수수색 같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압수수색 한다는 것도 국민들은 믿을 수 없을 것이고요. 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후보자 집도 안 하고 뭐 휴대폰도 안 하고 뭐 압수수색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봐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냥 그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 가지고 봐주기다 아니다 해석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바람 있는 대통령이 당부하신 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아라라고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그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의 역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정치 개입하지 않는 것, 검찰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인 조국 후보자의 이런 의혹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알겠습니다. 낳은 조국의 역설이라고 저는 자, 생각합니다. 유기영 전 말씀 좀 들어보죠.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건 정치를 결과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개입이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며칠 차이일 수 있어요. 며칠 차이일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선출된 권력들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검찰총장도 다 선거로 뽑죠. 네. 선출된 권력들 간의 문제라면 모르지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근데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온 국민이 그 인사청문회를 집중하고 있는데 검찰이 한 것은 우선 대단히 이례적이고 저는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의 혐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조금 더 나가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뭔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닐까 하는 것보다도 네. 검찰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대단히 강하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종결권 문제에 대해서는 끝을 흐렸어요. 사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되는 이것이 검찰 내에 그 검찰의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흐름들이 보기에는 이걸 기회로 봤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니까 그렇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일정 타격을 매기자 뭐 그런 의도였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 도 맞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알겠습니다. 선출된 권력의 그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는 어떻게 것은 보십니까? 잘못됐다. 검찰의 정치 개입이다. 그리고 기득권 지키기다. 자, 일단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윤석열은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그 강한 반대를 뿌리치고 검찰 개혁하라고. 그거는 일단 팩트입니다. 두 번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윤석열 총장 임명장 받을 때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잘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다 우리가 볼 때는 저쪽 편들입니다. 그쪽 편들입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윤석열이 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타임도 타임이지만 지금 특수위부각을 한 거를 제가 보니까요. 30여 곳을 하고 그것도 별것을 다 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곳을 지정해서 한꺼번에 쫙 내려보내가지고 영장 다 받아내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이미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의 뭐 보도, 그동안의 그 고소발 들어온 거를 검찰이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해야겠다. 왜? 웬만한 피의사실 혐의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감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윤석열은 날아갑니다. 두 번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 항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좀 억울하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론인데 검찰 진짜 저거는 권력시키는 대로 하네? 이런 거를 의식했을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취한 그날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변합니다. 아침에는 마치 이거를 알고 있다는 듯이 뭐 양해를 했다는 듯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간 뒤에 이거 뭐지? TV조선에 나온 저 문건은 뭐지? 그러면서 이제 뭐 청와대가 그 문건 뭐 이야기 막 합니다. 색출하라.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2번 화를 냅니다. 지금 방금 나온 것처럼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네. 조국 후보자를 사퇴시키려는 거냐. 그리고 그 다음날 보란 듯이 윤석열 검찰은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5시간 동안. 그걸 보면 지금 검찰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반발하니까 검찰은 아시다시피 정권에 관계없이 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 집무실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준비한 그 카드들이 과연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조국 후보자와 그 주변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 문제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바뀌겠으나 지금 드러난 것만 볼 때는 검찰이 그분들이 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는데 지금 나온 사모펀드 같은 것들은요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국민 여론에 의해서 조국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할 수도 있겠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조국 후보자 청문회판이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치 개입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실종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까지 여기서 함께 토론하셨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네. 국회에 오셨는데 야당 청문회 간사였던 김도부 의원하고 이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랬죠? 청문회 날짜 가지고. 그게 과연 그 정무수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문재인 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 검찰에 대한 반응도 이렇게 언론에 대고 보도 다 나가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과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좀 정치력을 복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요즘에 대학가 문제, 서울대, 부산대, 그리고 고려대학의 촛불 집회 문제, 또 이게 여권 인사들의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이걸 좀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또 시간이 되면 한 가지는 더 있는데 이거 문제부터 좀 얘기 들을까요? 김정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김에 오늘 네. 또 고려대학에 총학의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정치색을 배제하고 하기 네. 위해서 굉장히 저는 영리하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영리하게? 영리하게. 그러니까 개인에 관심 없다. 그 고대생들의 구호를 보니까요. 개인에 관심 없다. 진실을 규명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색을 네. 배제하는 거랄지 또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동문이나 또 학생증 검사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고 영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그 지점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말들 그리고 청년들의 멘토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주고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랬던 조국 후보자가 라는 그런 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죠. 좌절과 분노. 그래서 네. 저는 학생들 굉장히 충분히 이해하고요. 동시에 그래서 20대와 50대가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과 그 부모들 그런 거죠.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그래서 그래요? 잘하고 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민심을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정말 이거는 빨간 등인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다. 집권당이 해석하고 청와대가 해석할지 저는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준 의원님 말씀 듣고 들을까요? 예. 조국 후보자 자신도 자신에 대한 비판, 실망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고 성찰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선택은 뭐가 있냐면 네. 이제 이것은 조국 후보자의 판단 또 청와대의 판단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오히려 쉬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퇴한다. 한번 그 개인을 놓고 보십시오. 그 개인을 놓고 그 딸이 지금 이름하고 얼굴까지 다 털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혼한 재수 씨. 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청문 절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청문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만큼 소명하겠다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본인의 판단 그리고 청와대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도 국민들의 판단이 그렇다면 하는. 그러니까 저는 여상규 위원장이 얘기했던 가족들을 보호하려면 사퇴해라 하는 얘기에 저는 제일 분노하는데 네. 청문회를 주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청문회 절차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하고 네. 그리고 나서도 이 여론이 변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미리 사퇴하라든지 그리고 저는 지금 사퇴하면 어떤 발전이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청문 제도 자체도 아까 저는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비공개도 미국 같은 데는 청문회 할 때 반드시 가족을 참석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은 증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 청문회가 아니 유경 인신공격이나 이런 식으로 안 가게끔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가족 증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미국의 여간에.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예. 다 하기 때문에 따르고 그게 비공개로 하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요. 사적인 문제는 하여튼 비공개로 하고.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진성호 전원도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전 청문회 떠나가지고 청문회 할 필요 일단 없습니까? 대학교 이야기 대학교 해야 해야 그렇죠. 저도 뭐 하다가 하는 걸 그러시니까. 주십시오. 그래요. 저는 이제 서울대 그 집회나 고려 집회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좀 봤는데 네. 서울대 학생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조국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학교 망신, 나라 망신, 교수직도 사퇴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서울대 학생들은 당신을 서울대 교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스누라이프라고 서울대 커뮤니티에서는 이 동문회에서 조국을 제명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서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울대는 서울대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도 사퇴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서울대 교수로서 당신은 과거에 폴리페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잠시 8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또 지금 장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가장 부끄러운 선배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 또 교수로서 일단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되는데 제가 낯이 뜨거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대로 거기는 또 고려대학교에 들어올 때 입학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 왜 이들이 분노하는가? 꼰대들은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 입시를 고민해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쉽게 편의적으로 귀족처럼 들어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건데 들어보면요. 지금 젊은이들이 분노라는 게 정말 극에 달했구나. 이건 저는 청문회와 관계없이 조국 후보자 문제는 언론과 국민 감정이 저는 먼저 우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국 후보자 문제는 저희가 2주째 연속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1시간 더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1시간 더 해야지만 근데 그래도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지금 검찰의 수사가 있고 또 국회 청문회 절차가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이제 나름대로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가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갑갑하고 그런 유경준 의원님 답답하시죠, 아주? 네, 예,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네. 지금도 죄송합니다. 답답하냐면 네.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진행해야 되니까. 진 의원님 예, 말씀드리면서 더 알겠습니다. 답답한 게 청문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 가지고 장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하는데 지금 증인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돼서요. 네, 그거를 좀 여야 간에 이번 주말이라도 해결하면 좋겠는데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사진 한 컷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타이틀을 뒤늦은 참회인가 전두환 노태우 네. 직접 나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노재열 씨가 그러니까 보도는 이번 주에 됐는데 8월 23일 날 5.18 국립묘지에 다녀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죄하고 또 참배하고 1시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또 그런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번 주에 보도가 돼서 좀 뉴스가 됐죠. 그런데 저는 당사자들이 좀 나서서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병이 점점 더 악화돼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기 전에 이제 5.18 가서 참배하고 싶었는데 대신 아들이 가다오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18 진상 규명 아직 남아 있고요. 네. 이 학살에 당한 당사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두환 씨는 어떻습니까?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에 있고 그 아들은 뭐 1,000억 그 추징금 갚는다고 해놓고 본인들은 가족 명의로 무슨 그 프랜차이즈 가게 식당 냈잖아요. 고깃집인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더 분노하게 하고 있는데 노재현 씨가 저렇게 가서 한 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늦었지만 같아요. 네. 용기 있는 행보였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5.18 진상 규명돼야 될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악화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술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그럼 참 좋겠네요. 정말.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고 하는 것이 예. 마땅하지 않겠나. 뭐 전두환 씨는 광주 재판 가서도 본인이 뭐 왜 이래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참에는커녕.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정말 실기하기 전에 이 두 알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게 저는 자, 마땅하다.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사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은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해찬 대표가 제가 볼 때 이게 뭐 계획된 그런 발언 같지는 않고 이제 그냥 불쑥 라이브로 한 건데 집에 가서 다른 일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이 사실은 SNS나 인터넷 뉴스로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단 이해찬 대표가 그전에도 그 베트남 신부에 대한 뭐 이 뭐 폄하 발언 비슷한 걸 한 적이 있고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적이 있고 이번에는 여성 원내대표에 대해서 집에 가서 다른 일 하라고 하는 것은 저 지금 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따르면 그 뭐 가사 일 하라는 거냐 집에서 하는 일들은 별거 아닌 거로 보이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뭐 대단한 일이고 집에서 뭐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별거 아니냐 이해찬 대표의 그 생각이 여성 비하 생각이 드러난 것이다 비판을 한 건데 저는 저기 이제 이해찬 대표 스타일은 저분 이제 연변하는 걸 보면 하나의 말 실수지 뭐 그런 의도로 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성에 대한 거라든지 특히 이제 남성, 여성, 남성이 우월하다, 여성이 우월하다든지 또는 장애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금기 사항에 그래요.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시라. 알겠습니다. 저 문제도요. 한국당에서 만약 저런 발언을 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쉽게 끝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 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한 컷 보죠. 자, 유기용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네. 경찰이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를 이제 다음 주에 네.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우리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 수사는 결국은 이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네. 법대로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아마 한국당이다. 선진화법에 의한 뭐 고소고발된 건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은 아니죠. 네. 민주당 의원들은 뭐 이미 가서 조사를 받고 있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대로를 네.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들의 문제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네. 치외법권을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선진화법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알겠습니다. 주도해서 만든 거죠. 그래요. 법을 예. 지키는 네. 그런 그 대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조국 후보자 관련 토론을 했는데요. 뜨거웠습니다. 근데 뜨거웠다는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해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자, 8월 더운 여름을 달구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결국은 사실상 또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또 강행 일변도만 남을 것 같습니다. 또 1년의 청문회 협상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국회의 고유 기능인 인사청문회마저 당리당략으로 도배되는 국회의 무능을 보면서 한심한 한국 정치의 현실과 함께 또 의회 민주주의의 추락을 목격하지 않았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갖다 주시네. MBN 하시는 잘하네.